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6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한 주가 또 이게 휙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저희도 이제 또 이번 주도 좀 빨리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자 우리 새날의 유일한 우리 비정치 팟캐스트 쇼양 프로그램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우리 멤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멋지게 약간 그 회사원 느낌이 살짝 풍기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날의 패션을 담당하고 있는 오사충입니다. 네. 그동안은 담당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처음 하신 것 같은데 담당을. 할 게 아니라 상가집을 갈 일이 있어서 네. 근데 양복이 없어갖고 집에 있는 거 대충 입었는데 어떻게 넥타이도 없어갖고 그냥 하나 가장 그래도 어두운 색으로 하나. 넥타이는 가는 길에 하나 사세요. 아 그래요? 예, 예. 거기서 빌려도 줘요. 그냥 가면.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제 옷이 정장이 많이 없으세요? 정장. 없어요 저는 정장 입을 일이 없고 그리고 정장을 사면 이게 이제 한 2, 3년 안 입다 보면 네. 곰팡이가 쓸던가 아니면 이게 유행을 지나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못 입겠더라고요. 아니 검정색 정장은 유행이 없잖아요. 그래요? 쓰리 버튼 입었다가 옛날에 욕 쓰리 버튼은 요즘에는 보기 정말 힘든데. 네, 그렇게 돼서 그냥 네. 이러고 입고 다녀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장이 없어서 우리 고민하셨는데 좀 지르고 사세요. 아니 원래 그거잖아요. 상담. 예전에는 상담할 때는 좀 정장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양복을 항상 입었는데 네. 요즘에는 거의 이제 전화로 하고 이메일로 하고 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말에 제가 이 마차님을 위해서 선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뭔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네. 설마 현금? 자 우리 마차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자 선물 증정식.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깜짝 놀라고. 돗자리. 제가 주말에 죽다 살아나가지고 네. 한신포차 가갖고 나 일하느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져가는 거야 이거. 한신포차 계란말이? 예, 이거 직원들도 못 갖고 오는 거야 이게 대표하고 제가 딱 이거 백종원 회장한테 허락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이거 뭐 알바생도 써있네. 절대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저 한신포차라고 정확하게 써 있네요. 네. 근데 알바를 또 갑자기 예, 한신포차에서 죽도록 알바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에 2단계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참 이게 뭐하는 또 실직 단계로 들어가셨네요. 예,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접시나 하나 줘라. 우리 저기 마차님 갖다 드리게 접시나 하나 줘. 영원히 잊지 못할. 돈 주고도 못 삽니다 마차님. 거의 뭐 감사합니다. 퇴직금 느낌으로 받아온 거니까 우리 마차님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 선물을 받은 주인공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오늘 마차님도 상가집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내 자켓 좀 빌려줄까? 네. 오늘 약간 또 블랙으로 또 이렇게 또 딱 하고 오셨어요. 네,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한 주 동안은 잘 지내셨어요? 네, 별일 없이. 별일 없이. 네. 네, 코로나 2단계가 미치는 영향 있어요? 삶에 미치는 영향. 그냥 워낙 집순이기 때문에 네. 회사 집 하니까 뭐 딱히 없어요. 크게 뭐 이렇게 네, 커피도 항상 데이카드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우리 같은 저희 같은 직업도 뭐 조금 영향은 있긴 있어요. 뭐 행사 중간에 취소도 되고 잡혔던 게 또 없어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11월 달에 딱 터지면은 12월 달 거를 안 잡아요. 그러니까. 11월 그러면은 행사도 많은데. 중간에 좀 잡혀도 이제 내년이 되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즌 2개 딱 지나고 나면 사실은 또 한참 놀아야 되거든요. 4, 5월 달까지. 그래서 우리도 조금 타격은 그런 식으로 있긴 있는데 뭐 김일이 갖다 쓰실 분. 예? 좀, 저요? 예, 오늘 한 저 6개월 바빠요. 이제 음악 만드느냐고 바쁩니다. 음악이. 아티스트. 예. 요즘 누가 음악이. 전화해서 물어 너 뭐야? 음악 만들어.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 음악 만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노래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되게 있어 보여요. 뭐해? 음악 만들어. 괜찮다. 그래요. 자, 우리 마차님 특별한 근황이 없으시고. 저도 음악 만들었습니다. 예? 네, 음악 만들었습니다. 음악 만들었어. 음악 만들고 계시. 예. 새날 로고송 좀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또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없이 지낸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오늘 약간 그 폴라티를 딱 입으셨네 오늘. 네. 오늘 나오려고 하는데 춥더라고요. 다시 네네네. 들어가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네네. 폴라티 하시기 목이 조금 굵은 편이신 거 아니에요? 짧죠. 예. 굵고 짧고. 그러니까 굵으니까 짧아 보이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폴라티를 하나 샀는데 네. 컨셉이 이제 뭐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목 예. 가려야 돼서 하나 샀는데 예. 엄청 늘어져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예. 큰 거. 아. 그거는 목 긴 사람들 전용. 그런가요? 예. 좀 미리 늘어뜨려 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거. 나 같은 사람이 입으면 없어 보여.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 샀는데 또 폴라티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 준비하시면서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걸로 정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탁 또 나타나는 걸 보면서 또 만나기 싫었는데 또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마 우리가 살면서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두 번 다시 안 돼. 오늘 주제 맞나요? 맞습니다. 두 번 다시 안 해 아니야? 두 번 다시 안 해. 네, 좀 야하죠. 두 번 네. 다시 안 해. 그래서 요걸로 왜냐면 제가 핸드폰을 좀 밖에다 놔두다 보니까 지금 제목이 헷갈려가지고 자 요걸로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자 순서 어떻게 할까요? 자, 자연빵으로. 자 항상 자연빵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제가 4번이네요. 오리지널 자연빵이네요. 오늘. 랄랄랄라. 1번입니다. 오사춘. 제가 2번입니다. 저는 앞으로 3번으로 자연빵 가겠습니다. 고정하는 건가요? 거기 고정 저거 자연가 자연스러워. 고정 뭐 아주 자연스러워. 번호 고정 번호 고정도 괜찮네. 예.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사춘입니다. 167회 네스 다시 두 번 다시 안 해. 근데 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 뭐 전쟁, 뭐 코로나 또는 뭐 이상한 경험 뭐 이렇게 주제가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166회 멈추면 그거는 제가 그냥 이뤄서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굳이 꼭 그걸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그냥 예를 든 거 이런 거 해라.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요런 것처럼 예. 그냥 본인이 두 번 다시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해라 있어. 이런 얘기. 결혼 뭐 이런 거 있어. 결혼. 결혼 그래. 나도 그 정도의 그 네. 상식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너무 아무리 내가 내가 예시로 해준 거를 너무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는 그거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충청도 사람 같아요. 진짜 왜 나를 다 왜 무시하고 그런 거야 왜? 저번에도 그 댓글로 무시하더만 마차 야수님들과 수준 차이가 나는 출연진 때문에 듣기가 민망하다. 아니 왜 내가 그렇게 수준이 그 말이야. 아니, 그런 악플은 무시하세요. 나는 댓글 안 봤는데 나까지 기분 나쁘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안 봤기 때문에 나는 기분 좋게 방송하러 왔는데 자꾸 약수랑 마차 빼고 두 명 하고 오사춘이랑 나밖에 더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옆에 붙어 있어. 아니 진짜 근데 지금 오사춘 주인님 그 연애담 막 이런 것들 해달라고 지금 닉네임까지 오사춘 뭐 이런 걸로 바꾸고 오사보라춘 아니 그거 연애를 무슨 뭐 100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제가 86kg 나가니까 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합리적인 근거네. 네. 근데 뭐 나경원 아들 저기 뭐냐 엘셋 그거 봤더라고요. 엘셋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그게 뭐예요? 로스쿨 엘셋만- 어드미션 테스트라고 해서 로스쿨. 로스쿨 세트. 예. 근데 애가 그 화학과 다니면 이게 영주권자 100%인데 100% 그래요? 영주권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로스쿨이나 아니면 의대 그러니까 그 호주에서는 그걸 감셋이라고 하고 미국에서 MCAT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볼 수 있는 아무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 예. 중국 국적이 예.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딴다?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구나. 그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의료 행위를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주권이 있거나 우리나라 시민권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특히 의대 법대는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은? 아니 내가 궁금한 건 네. 이제 뭐 그건 여권 까야지 아는 거지만 엘셋 만점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인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많이 그걸 그냥 해요. 많이 만점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공부하면 잘. 그리고 해요. 웃긴 게 얘가 화학과 나왔는데 로스쿨을 간다는 것도 웃겨. 그렇죠. 예, 이상하죠, 좀. 예, 부모님이 다 법조인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면 처음부터 법대를 가든가.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요즘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특허 쪽 이렇게 변호사처럼 뭐 그럴 오히려 수도 뭐 있겠네. 자연계 지식이 있는. 맞아요. 예, 그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 다른 쪽의 궁금한 거. 전문가를 뽑아주는 게 더 많다는 경우. 뭐냐면 얘가 한국에서 들어와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분명히 강남에 있는 모 그 유학원을 학원, 통해서 시험을 봤을 거야. 예,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굉장히 있어요. 고가의 학원들. 가격은 밝힐 수 없다고. 예, 그 뭐 강남역에 있는 그 역시. 학원 2개. 나의 추측이 거깁니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기 그 두 번 다시 안에 여기서 저기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짜증 나시겠지만 저는
군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 하려 그랬는데 그거 빼야겠네. 하셔도 괜찮아요. 정말 이게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고생 하셨는데 이거 이야기로라도 풀어야지. 그러니까 남자라면 이제 군대를 필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군대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간 사람을 그렇게 우린 또 갈구잖아요. 또 그렇죠. 또 네. 그리고 군대를 짧게 갔다 오거나 이런 사람을 이제 엄청 우리가 무시를 하고 그렇게 또 술자리 거의 뭐 인종차별 하듯이 막 차별하죠. 되게 못되게 괴롭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 끊임없이 나오는 축구 얘기, 예, 축구 얘기 군대에서 뭐. 축구하는 얘기. 예, 그런데 저는 그 군필이라면 여러분들 다 아마 그 하시겠지만 악몽을 꾸잖아요. 악몽 안 다시 꾸세요? 입대하는 꿈?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과자를 삭삭삭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린 거예요. 여보세요? 했더니 그때는 처음에 이제 집에 가서 전화 받을 때 그냥 통신보안 딱 나오잖아요. 아 여보세요 방배동입니다. 딱 그러면 국방부인데 전산이 잘못됐다. 다시 입대를 해야 된다. 그 꿈을 남자들은 다 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꾸세요? 저는 진짜로? 공군 나왔잖아요. 공군은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젠틀합니다. 우리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군대도 필기 시험 보자. 보고 정예 요원들만 하기 때문에 필기 시험 보고 온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다들 이제 잊지 못하는 게 군대 첫날 밤이잖아요. 처음에 가서 저는 306 보충대라는 곳으로 갔어요. 가고 저희 그게 때 춘천에 있는 겁니까? 아니 저 의정부 있는데. 의정부? 예. 그래서 거기 가갖고 일단 백기본가 306인가 하여튼 거기 의정부에 있는데 갔어요. 가서 거기서 머리를 깎고 이제 들어갔죠. 가면 이제 가서 신체 검사도 다시 하고 군복도 주고 워커도 주고 저희 때는 이제 민자 군복이라고 하거든요. 네. 민자 깨구리 군복이란 게 우리가 이제 한참 이렇게 자대 생활을 하면서 생긴 거예요. 군복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와, 세대 차이 난다. 저는 그 야상도 깨구리 야상이 아니에요. 아, 민자였어요? 민자 야상이에요. 우리 형이 그런 야상이 예. 제가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녹색. 예. 녹색에 위아래 다 그냥 녹색.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정말 그 2박 3일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가갖고 가서 이제 거기서 가장 눈물 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옷 싸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소포 보내주는 거 그거도 하고. 근데 우리 때는 정말 뭐 라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정말 그 가자마자 막 아구창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 건물 딱 돌았으면. 야 저기- 정말 세대 차이 난다. 아니 군대를 가신 게 아니고 삼성 교육 때 가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거기 그 눈이 이렇게 오는데 제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그 입대 영장을 집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너 군대 영장 나왔다. 엄마 언제 가? 그러니까 1월 5일 날 가야 된다. 그래서 30일 날 제가 알바를 마치고 이제 내려왔어요. 강원도에서. 일단은 그렇게 된- 알바는 그 보라시장 보라시. 아니 거기는 춘천 거기는 여름에 그렇게 되고 했는데 뭐 거기서 이제 여호와 증인이야 그럼 다 영창 보내래 다 보내고 다시 뭐 신체 검사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훈련소로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남자들을 장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별한 계급도 없어서 그때 거기 있는 보충대에 있는 애들 장정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장정. 근데 그 그냥 말에서 훈련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고 나서 2박 3일에 그 저기 보충대를 끝나고 훈련소로 가면 눈산으로 가든 뭐 8사단으로 가든 전 맹호부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맹호훈련소를 딱 가면 그때부터 훈련병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41번 훈련병이었어요. 우리가 한 148명 정도 됐었는데 가면 이제 멍하죠. 막 그 세면백 딱 들고 딱 가잖아요. 가면서 딱 가는데 가서 이제 쫙 세우는 다음에 밥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밥이 들어가요. 막 밥 한 바가지 주는데 근데 밥을 꾸역꾸역 먹고 갑자기 들어가서 주기표를 달라고 해요. 주기표 먼저 하시죠. 여기 이름표하고 4- 뭐 그래서 네. 그 재수같이 다는 거. 자기들이 다 반열질 하라 이거죠. 네, 그래서 딱 가면서 10초를 주겠다. 그래서 밥을 끓여갖고 이거 딱 꽂고 있는데 10초 다 지났자면서 막 둘셋을 막 조교 들어와서 밟아버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 때릴 시간에 바느질 하라고 시간을 주지. 다시 30초를 주겠다. 그럼 진짜 바늘 낀 거야 이제. 다시 1분을 주겠다. 그러니까 막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제 막. 일단은 그렇게 돼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세대 차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훈련소는 이상하게 뭐가 있었냐면 침투복을 입혔어요. 침투복은 또 침투복이 뭐예요? 뭐예요? 침투복이 뭐냐면 거적대기예요. 옷이 아니에요. 아. 옷이 아니라 우리 막 유격할 때 옷 막 개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끝날 때까지 입혀요. 종교 행사 갈 때만 빼고. 아 그 관 내에서는 그거를 침투복을 무조건 입고 생활을 하게 해요. 그거를 거적대기가 아니라 침투복이라고 이름 붙인 예, 것도 그 거적대기 진짜 이 옷에
이 형용할 수 없는 그 냄새와 그 정말 새 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유격할 때 입는 혹시 유격 가보셨어요? 예. 유격할 때 입는 거적대기 있잖아요. 예. 그걸 저희는 입고 그걸 줬었어요. 그걸 딱 입는데 정말 이거는 이 위생 상태로 그거를 입고 육주를 해요. 근데 이게 잘 때도? 예? 잘 때.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웃기냐면 잘 때 알려주는데 모포를 한 장 줘요. 그러면 내복만 입고 딱 잠이 들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어떻게 하냐면 이 병신 새끼들 어떻게 그렇게 잤냐. 둘이 깨안고 자라. 그랬더니 내 모포하고 얘 모포를 같이 둘이 해서 모르는 애하고 옆에서 같이 그 이불 안에 침낭도 저는 자대 가서 받았거든요. 근데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침투복을 입고 자는 거야. 훈련할 때도 있고 물탕에서도 있고 잘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온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더 웃긴 거 뭐냐면 딱 누워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관물대에서 진짜 팔뚝만한 쥐가 방이잖아요. 방. 네모만한 방. 쥐가 이렇게 다녀요. 이게 무슨 람보에 나오는 거 있잖아. 어디 수용소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제가 당한 얘기예요. 람보에 나온 수용소 이런 데 감옥 이런 데 가면 쥐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예. 잡아도 먹기도 하고. 아니 야 그러고 있는데 뭐 집에서 초콜릿도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1월 5일 날 군대 갔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저는 이 추운 게 그런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 훈련소를 딱 마치고 바늘로 손을 쑤시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발 10개, 손 10개가 다 동상에 걸려서 7월이 되니까 뭘 이렇게 만지면 종이 만지면 이제 감각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자 같은 거 딱 먹으면 쥐가 쏠아 있어요. 뭔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나온 진짜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 정말 그 포로 수용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여기 이게 항상 야상에는 하얗잖아요. 코 닦아가지고 맨날. 그런데 쥐가 이렇게 갉아먹은 것도 보면 쥐가 처음에는 못 먹어요. 너무 테러블하니까 나중에는 에이 띄어내고 먹어 막 이렇게 먹잖아요. 지가 먹었던 것도? 네. 근데 제가 너무 그랬던 게 뭐냐면 제가 41번 훈련병인데 어떻게 하다 뭐 체대도 나오고 뭐 키도 좀 크고 그래서 제가 중선을 했어요. 중대 선임. 우리 중대 뭐 보고하고 네, 147명 있는데 제가 선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뭐 과로 얘기하면 과대표 같은 거예요. 군대 가서 처음 그런 걸 해봤지. 딱 가서 처음에 총기 수여시 태극기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받들어 총 이런 거 제가 하잖아요. 그다음에 맹호 그다음에 뭐 41번 훈련병 홍길동 왜 몇 명은 신고합니다. 빠라밤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하잖아요. 좀 떨리지 않아요 그거? 맨 앞에서 그걸 했는데 떨릴 것 같아요. 되게 떨려요. 또 뒤로 돌아 맹호 막 이런 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처음에 입소식도 하고 총기 수여식도 하고 막 그때 맨날 두드려 맞잖아요. 저기 뭐야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러면 맹호를 붙이고 태극기에 대한 경례 그럼 절대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말 붙인 놈한테 쳐맞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사장님께 대하여 경례 맹호 자 끝났어. 국회 대하여 경례 조용히 이것만 해야 되는데 맹호 그 가서 뒤지게 쳐 맞는 거야. 또. 근데 이런 놈이 한 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점호할 때 제가 이제 군대에 대한 기억과 그다음에 점호에 대한 기억 이거 정말 갖고 싶지 않은 기억인데 제가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뭐 맹호 뭐 점호 뭐 인원 보고 뭐 총원 147명 뭐 현재 뭐 누구 뭐 사고 뭐 그다음에 동초 근무 몇 143명 왜 보고자 왜 뭐 이상 뭐 이러잖아. 버릇 딱 부르면 하나 둘 셋 넷 쫙 들어가잖아요. 근데 133, 134, 135, 130, 130 이러는 거예요. 뭐야? 다시 맹호 총원 왜 134 버릇 따르니까 1, 2, 3, 4, 5, 133, 134, 135, 이렇게 있는 거예요. 씨, 너 뭐야 136번 그러니까 얘가 딱 나오더니 맹호 136번 훈련병 정성경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이응이야 정성경이야. 야, 막 경례는 왜? 원래 그러니까 관등상명이니까 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고 내 이런 게 없고 탁 치면 1병 누구, 2병 누구, 훈련병 누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가 오면 무조건 코를 닦아요 먼저. 코를 쓱 닦고 인사를 해 무조건. 맹호 코를 쓱 닦고 136번 훈련병 정성경 이러는 거야.
이름 말해도 돼? 어? 이름 말. 저는 저때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 전부 다 막 대가리 박아 뒤로 치시면 앞으로 치시니까 막 옆에서 다 죽는 거지. 다시 해. 군대를 끝까지 시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애가 모질이야. 바보야 바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간혹 가다가 있죠. 있어요. 단체 생활에 조금 안 맞는 친구들이 바보가 있어요. 왔어. 군대로 왔는데. 근데 이게 이놈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자 K2에 대해서 배워보자 딱 그래요. 그럼 K2는 뭐 조리세 뭉치 막 전투 가늠자 막 분해갖고 막 뭐 하잖아요. 막 그러다가 자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들어요. 맹호 136번 훈련병 정성경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경례를 왜 새끼야 이 새끼야 막 그러는 거야. 뭐 M16은 그 탄도 이 무슨 뭐 1초당 뭐 160회 그 이게 돌아가는데 K2는 142회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뭐 이래. 또 의외로 또 너무 잘 똑똑해서 사회생활이 안 되시는 거 아니야 그분? 어더니 똑똑하대. 예전에 그 저기 부비치료비에 대해서 딱 배우는데 무슨 뭐 손을 또 딱 들어오고 콧물 딱 훔치고 136번 그거 생략합시다. 불편하다. 생략합시다. 뭐 마그네슘과 뭐 철이 산화가 되어 뭐 무슨 뭐 헬륨과 폭발 작용을 일으켜서 이게 무슨 천재네, 천재. 천재네. 탄소를 만나서 이러는데 뭐 이러는 거야. 너 뭐 전공했어? 그러니까 화학 전공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야 전문용어인 거 물어보지 마 이 새끼야 군대에서. 그래서 또 처음 맞았어. 와 진짜 그분이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엄청난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 분인데 네, 군대에서 사람이 앞뒤를 맞춰놨네. 야 피아노 전공한 사람, 음악 전공한 사람 손들어. 그럼 네가 피아노 옮겨. 아니 미술 전공한 사람 페인트. 그 동쪽 근무를 나가잖아요. 동쪽 근무를 나가는데 136번보다 더 불쌍한 게 혁준이라고 135번이야. 걔는 얘 때문에 죽어라는 거야 진짜. 근데 애가 가서 둘이 진짜 처맞고 온 거예요. 혁준이한테. 봤더니 건빵 얘가 이제 얼마 짜증나요.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이제 동쪽 근무 쓰는데 추운데 건빵 오도독 먹고 있는데 이 정성이가 갖고 야 나도 줘 그런 거야. 아 병신 새끼 절로 안 꺼져? 막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말하자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얘는. 먹는데 야 나도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어깨를 탁 쳤어. 이 새끼가 무슨 아구창을 쳐 맞은 거야. 그러고 나서 딱 가갖고 이제 어떻게 뭐 환자 있나 했더니 눈탱이 시퍼렇게 먹더라고. 손 딱 들다 136번 풀려고 아프대. 그다음에 의무관한테 갔어요. 의무관 대위야 대위. 네. 대위인데 딱 갔더니 넌 왜 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아프다, 열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감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왔거든요. 네가 감기인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딱 가갖고 넌 왜 왔어? 그러니까 저는 건빵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나 중대사님 얘기했구나. 왜 맞았는지 내가 중대사님인데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쑥 따라갔더니 조교도 키스도 웃고 그러더니 그런데 135번 훈련병 이혁준이 건빵을 안 주는 거였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한참 듣더니 군의관이 이 새끼 뭐야 이런 거야. 그러더니 그 무릎 때리는 그 삼각형 그게 있어요. 그러더니 머리를 빡 때리더라고요. 정성경을 딱 맞더니 맹호 136번 훈련병 정성경 이런 거야. 또 경례를 왜 해 임마. 야 이 새끼 제대시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우와. 바보야 바보. 아니 마지막 반절 있어. 딱 안경 딱 제대하고 나서 덕분에 일찍 나왔구만. 안경 딱 올리면서 역시 이 모든 영광을 연기학원 선생님, 김 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막 해. 이런 엄청난 반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알죠. 유저 서스펜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이놈아가 그때도 처음에 이제 밥 먹으러 딱 갈 때 그러잖아요. 우리 때 플라스틱 시판이었어요. 플라스틱 시판. 딱 먹는데 이제 그 앞에서 뭐 손으로 딱 하면서 뭐 밥 앞에서 그러잖아. 뭐 하여튼 뭐 소리 지르면서 잘 무슨 먹겠다는 쌀은 뭐 취지로 부모님의 이렇게, 빗다머리는 무슨 세금과 뭘로 뭐 예, 맛있게 예. 먹겠습니다. 하면서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놈아가 또 손을 들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네요. 왼손으로 먹어도 됩니까? 뭐 이래. 그럼 다 뒤로 치지 홀라다 앞으로 치지 홀라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진짜 3주 동안 죽어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성경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이 군 시스템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왼손으로 왼손잡이 구는데 아니 왼손으로 밥 먹어도 아니,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입대 그 병무청 과정에서 걸러졌어야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3일 정도 딱 지나서 그 대기하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가는데 경례를 어떻게 하냐면 맹호해야 되는데
앙허 얘들아 안녕 그러고 간 거야. 예, 되게 짜여진 각본 같은데 진짜. 마지막에 됐어. 처음부터 이런 이미지 주는 거에 성공했어. 모든 아이들이 날 지켜봤겠지. 딱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탑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찝차 와가지고 실고 가는데 걔 뒷모습을 정말 너무 부럽게 3주 지나서 집에 가는 거잖아요. 아 3주 만에 간 거예요? 간 거예요. 바보가 왔다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거의 3년이었잖아요. 구문 생활이. 26개월 플러스 알파인데 근데 3주 만에 거의 한 달만 하고 간 거네. 3주 만에 맨날 그렇게 코를 닦고 밥은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맨날 늦게 먹는 거 맨날. 군대는 빨리빨리 먹고 빨리 중간에 가야 되죠. 중간. 네. 그러니까 뭐 선착순에도 저는 군 생활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무슨 선착순 뛰고 PRI 하고 무슨 포복하고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보고할 때 진짜 정성경 이놈 진짜 이런 진짜 크레파스 진짜. 네. 정성경 씨는 이 방송 안 볼 겁니다. 와 개나리 와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앞이 까만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분이 빨리 나가줘야 또 편한 거 아니야? 남은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얘기가 통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게 사람 135번 이혁준 걔는 막 울려고 그래 진짜 울려고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바보가 옆에 하나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총기 분해 다 하잖아요. 결합을 못해. 결합을 못해 그냥. 이건 진짜 많은 심각한 거. 그리고 차렷 타면 못해. 이게 뭐 이게 안 돼. 이게 정말 이게. 일부러 안 한 거겠지. 그럴 수도 있고. 예, 스페이스 아웃이 딱 돼갖고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코를 흘리고 있고. 그래서 너 정말 생각난다. 야 맹호 136번 훈령병 정성경 아직도 내가 안 잊어먹는다. 진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댓글이 달려. 나 정석경이야. 내 연기에 모두 속았구나. 나중에 우리 회사로 한번 놀러 오렴.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어. 너희들이 고생하던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단다. 그래서 진짜 뭐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궁금해요. 그래요. 생각하고 싶지 캐릭터가. 않은 바로 그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두 번 다시 안 해.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두 번째 두 번 다시 안 해. 이어서 군대 얘기 계속 하자면 마차님도 군대 얘기 준비하고 계세요. 군대 특집입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하면 저는 그 98년 그 강릉 무장공비팀 2 또 그 얘기야. 너 많이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실제 그러니까 정말 실탄이 오고 가는 전투 상황 몇 번 참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총 앞에서 용기 있는 거 영화 속에서나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뭐 특전사들 뭐 이렇게 특공부대원들도 이렇게 같이 전투에 참가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똑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조준사격이라는 건 영화 속에나 나오는. 거의 다 이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 예.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머리를 드는 순간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상대방도 이러고 있을까 서로. 아니요. 그러니까 총알만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서로? 마지막 작전은 2명을 쫓아가는 거였거든요. 네. 그 27명인가 28명 중에 다 사살을 하고 2명이 마지막 향로봉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휴전선 근처에서 이제 마지막 작전을 했었는데 그때 그 무장공비 2명이 그 꼭대기에 있고 나머지 여러 개의 사단이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 서로 대응 전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무장공비는 조준 사격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지. 머리를 들었다가 죽은 사람 많았어요. 마지막 작전에서. 그러니까 이 총이 실제로 오고 간다는 그 상황에서는 용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살아야 한다는 그 개념만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걸 다시 겪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남는 인상들이 있지만 원래 그러니까 그 전투에 나간다는 훈련을 할 때는 뭐 데프콘 2, 데프콘 3, 데프콘 1 이러면 그 상황 작전을 하잖아요. 그때는 사실 식판은 안 챙겨요. 이 전투 뭐라고 합니까? 배낭 짤 때. 배낭.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군장? 예, 군장 짤 때. 그 배낭 가방에다
때려 넣는 군장을 예, 예, 띠예요? 예, 예. 아 우리하고 틀리구나. 모포 돌돌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 군장을 말고? 짤 때, 그러니까 원래 FM대로 하면, 그러니까 자기 그 식판하고 그 숟가락, 그러니까 전투용 숟가락 있잖아요. 포크하고 숟가락 같이 있는. 예. 그거를 같이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훈련 상황에서는 그 식판이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으니까 한번 휘어지기 시작하면 전체 관리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걸 그쵸. 생략을 해. 예. 그런데 실제 전투를 나갈 때는 그러니까 그 보급병들이 보급부대가 그 식판까지 다 챙기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챙겨도 엄청나게 무거운데 거기다가 식판까지 추가가 그러네. 되면 이 이동해야 되는 이 중량이 엄청 늘어나기 아, 때문에 그래서 식판을 각자 챙기게 예, 하는구나. 식판을 각자가 챙겨요. 근데 문제는 아니 반합 없어요? 아니, 있죠. 전투 지정 주고 반합 챙기잖아. 식판은 그러니까- 전투 때 안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작전을 시작할 때는 네, 반합 그러니까 챙기죠. 자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반합은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식판을 그 같이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개인 자산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자기 그 식판을 다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전이 일주일 되고 2주 되고 3주 되고 하다 보면 그 모든 취침을 그 야외에서 그러니까 노박을 하거든요. 비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들어가서 뭐 텐트 치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침낭 있잖아요. 아, 침낭 반쪽하고, 하나만 하고 바닥에서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순서 지켜가면서 경계 근무는 서야 되죠. 누군가는 인원 보고는 해야 되지. 누군가는 경계 근무는 또 서야 되지. 막 이렇게 계속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거의 비몽사몽 살다 보면 한 달 정도 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뭐 그러니까 총 말고는 이 총이 잃어버리면 죽는 거니까 총하고 이 하이바 있잖아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거지꼴이 되는 거예요. 아,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때 작전을 6개월 했었거든요. 아우, 그러면 뭐 진짜 그러니까 보통 작전을 할 때 그러니까 한 달 나갔다가 복귀해서 한 달 쉬었다가 교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갔었는데 딱 이제는 처음 이제 그 한 달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은 갈 때부터 그냥 맨몸으로 가요. 어차피 거지가 될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 찬압도 이제 없어지거든요. 결국엔 다 분실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냐? 비닐봉투에다가. 아, 비닐봉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비닐봉투가 행정관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주변에서 구해가지고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비닐봉투에다가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랑 받아가지고 아, 이제 그렇게 받고 나면 저기 젓가락이 없잖아요. 네. 그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그걸로 밥 먹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렇게 안 드셨어요? 뭐가요? 아니 봉다리 주고 거기다가 막 개밥같이 비벼갖고 막 그러니까 먹잖아요. 그거는 그냥 별식으로 먹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뽀글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훈련 가면 봉다리 주서 안 먹었어요? 아니 잠깐만 몇 년도에 간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도대체 어디를 했죠. 끌려가신 거예요? 어디를 끌려가신 아니 거예요? 끌려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저기 씻지를 못하니까 다 봉다리 주잖아요. 예. 혹시 귀화하셨어요? 북한에서 또 군생활 아니 그게 아니라 계시나요? 제 나이에 훈련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또 보면 다 묻어버리는 거야. 비닐봉다리 한 바가지씩 나가지고. 우리는 안 그랬어요. 저는 훈련 받을 때 그러니까 네. 그 보급부대가 분줄 나와가지고 국까지 이렇게 식판에 다 받아 먹고 우리가 다 그 세척해가지고 반납하고. 아니 그 따뜻한 물이 어떻게 나와? 따뜻한 물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맥가에다 사는 거 아니야? 대가에 하면 큰일 나죠. 아 우리랑 다르구나. 왜냐면 두 분이 군생활 그 기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 텀이 있으니까 감안하고 들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작전 지도 같은 걸 보면 그 어떤 대령들 원스타 이런 사람들의 작전 이렇게 노트 같은 걸 보면 엄청나게 체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전 개시 뭐 5분 후에 10분 후에 30분 후에 1시간 후에 막 이렇게 하루 단위로 24시간 단위로 막 이렇게 뭘 한다고 막 체계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예. 현장에 나오면은 다 거지 상태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뉴얼이 이 연습 때는 있었는데 예, 실제로 예. 오니까 다 예. 어긋나니까 이제 예. 거기서 거의 뭐 거의 거기서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해야겠네.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실제로 죽으니까. 실제로 전투 상황에서 누군가는 총을 맞아 죽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살아남고 그냥 몸성하게 다시 돌아가는 게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러겠네. 그 안에서 뭐 누군가는 뭐 군율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뭐 누군가는 뭐 이게 숟가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느냐, 식판을 관리했느냐, 이거 자체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인간이 그러니까 정말 바닥으로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도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니까 이게 다시는 하기 싫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경험은 아무도 할 필요가 없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가끔씩 예. 뭐 북한에서 예. 뭐 잠수함 사건도 있었고 예. 뭐 간첩, 저도 어렸을 때 간첩 뭐 넘어왔다는 얘기도 듣고 막 뭐 기수하시는 분들도 뭐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었고 한동안은 좀 이제 그런 게 좀 없이 좀 조용했던 편이었는데 또 얘기 들으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그거 이제 군 생활도 두 번 다시 하기 싫은 거고, 제가 나름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죠. 그걸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나 평생 사기 안 당하고 살았던 굉장히 똑똑한 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딱 깨달음이 딱 왔던 게, 와, 평생 호구를 당하고 살았구나라고 딱 느껴진 게 무임금 노동 관련된 거 있잖아요. 무임금 노동이요? 그러니까 제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컴퓨터도 좀 잘 다루고 이렇게 조립도 잘 하고, 그러니까 뭐 고장 난 거 있으면 고쳐줄 줄도 알고 하니까 이것저것 이제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만들어주기도 하고 견적을 맞춰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감 이런 게 생기니까 나름의 어떤 좋은 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 30대의 일을 지나면서 이 무임금으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알게 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어렵다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조건 없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필요하다면은 뭐 살림살이도 뭐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야기가 뭔가 좀 뭐 이렇게 그 비즈니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노트북 세팅하는 걸 이제 내가 도와주면서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노트북 세팅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규칙대로만 관리를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 용량이 많아져도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다가 내 파일을 저장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깔려 있는 파일은 엄청나게 많아지는 상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나중에는 내 노트북이 고장났다고 느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그 웹서핑하거나 쇼핑하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이제 PC를 사용할 때는 나름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안목도, 인사이트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크게 마음 먹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커피숍에서 빡시게 한번 이게 실습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간을 내서 내가 커피를 사주고 내가 케이크를 사주고 그 노트북을 그 포맷하는 단계부터 쫙 해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카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여자였어요? 예. 그래서 딱 그 순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딱 느꼈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렇게 그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경우는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도 있어요, 비슷한 케이스가.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딱 뭔가 딱 깨달음 있잖아요. 도노 점수처럼 쫙 오는 거 있잖아요. 이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왠지 나 혼자 외로운 느낌. 이게 처음 느낌이 아니다라는 그 순간, 아, 내가 보이스피싱은 피했지만 자발적으로 엄청난 호구짓을 하고 오랫동안 살아왔구나. 아니 그걸 이제 상대방이 그걸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야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니까 내가 알려줄게 하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반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음에 전화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원격으로 접속해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 PC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잠깐 손대서는 안 될 상태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PC가 이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엉망으로 이제 관리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은 뭐 유튜브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영상 편집하는 거 이런 거 알려달라 그러면 만나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서 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까는지 뭐 어떻게 설명해줘요. 일단 2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한다고 해서 만나서 2시간을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네. 실제로 그걸 뭐 유튜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4-5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사실은 그게 제 시간이. 네, 근데 이제 네. 차라리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시간당 20만 원씩 받고 만약에 만약 컨설팅이었다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짓을 했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 20만 원 주고 하는 컨설팅이었다면 그 사람이 야수님을 만났을까? 아니지. 안 말이 그렇죠. 그렇지. 아, 왜 매기고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노동 임금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공짜라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절대로 그러니까 무임금 노동은 절대 안 해요. 근데 그거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였었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관계든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친구한테는 내가 뭐 이걸 해준다고 해서 시간당 돈을 받거나 그러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해요. 애매한 거지. 왜냐면은 나도 이렇게 그렇게 신세진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돈 받은 이제는 안 애들도 엄청 한다니까요. 많고. 네. 그러니까 뭐 얼마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아니라 안 해. 그러니까 딴짓만 안 하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할 때 카톡만 안 보고 그런 게 그렇게 아니에요. 급하고 중요한 거면은 돈 내고 네가 가서 배우라고. 전문가 많이 불러가지고 아직도 네가 화가 안 배우라고. 풀리셨는데 그 카톡 때문에 아직도 화가 많이 나셨네.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충격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처음 봤던 장면이 아니라는 게 그게 충격이었던 거지. 내가 왜 그동안 뭐 그걸 못 느끼고 있었을까? 나 지금 이리 씨 네. 댓글이 예상이 돼. 나는 그다음에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있잖아요. 나는 이게 되게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고 되게 잘 알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상대방한테는 아직 그게 안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나한테 맞아요. 진짜 필요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쓰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돈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페인 포인트가 된다면 분명히 돈을 지불하거든요. 자 그때 그 컴퓨터로 야수님한테 돈 받으실 분 저기 10만 원이라도 좀 지금이라도. 야수님 계좌로 좀 아니요, 전달 지금 어떤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주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하고 지금 연락합니까? 이렇게 연락하는데 그러니까 3번 중에 2번을 씹어요. 아무리 이게 왜냐면 걔가 굉장히 입이 가벼워가지고 좀 넉넉하게 136번 훈련병 정성금도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사세요 좀. 그러니까 그 아니면 무임금 그분도 노동에 대해서도 그분처럼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 아까 그 훈련병처럼 야수님한테도 그 여자분이 괜히 일부러 왜냐하면 야수님이 이걸로 자기한테 접근한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애를 선을 거줘야겠다, 멀어지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거기서 뭔가 불편하게 일부러 만들려고 액션을 한 게 아닐까. 저거 네. 어때요? 돈으로 네, 그러니까 방송 왔어? 얼굴이 지금 표정이 안 좋아졌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는 것도 뭐 그 가능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케이스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 대한 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불러서 도움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연락을 잘 안 받아요. 연락이 와도. 그는 뭐 동생뿐만 아니라 선배나 이렇게 막 직장 상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이전 직장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다 가려봤습니다. 그냥 저 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받기 싫은 사람들은 안 받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2번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무임금 노동도 들어가는 거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 내가 정말 살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앞으로 2번 다시 할 일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내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담배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아 담배를 예전에 폈었던 거.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담배를 다시 피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전혀 그런 생각 아 전혀 그 다시 안 끌리세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느낌은 나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볼 때 영화에서 볼 때 그러니까 케이블에서는 이렇게 그 블러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돈 내고 보는 영화에서는 그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깔끔하게 나올 때 이제 그런 판단은 들죠. 아, 저 배우는 담배 펴봤던 사람이구나. 아, 저 배우는 어떤 배우입니까? 연기 때문에 네. 담배를 막 배웠구나. 막 이런 느낌은 들죠. 그런 걸 판단할 때는. 그럼 영화에서 되는데. 어떤 장면 나올 때 딱 나도 좀 피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담배 피는 씬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 건달들끼리 대화하면서 피는 경우도 있고. 아, 저는 네. 어떤 경우라도 결국에는 그 담배 불을 끄고 난 이후에 입에서 나는 냄새를 알기 때문에 그게 먼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그 어떤 장면을 봐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약간은 또 영화 보면 또 가끔씩 또 생각날 때가 있다면서요. 영화 볼 때 도움이 되는 게 네. 내가 담배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영화 보고 생각이 난다는 게 아니라 그 배우들의 연기가 보인다는 거지. 아, 저 사람은 담배를 제대로 피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저 사람은 이번 연기 그 배역 때문에 억지로 피우는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뭐 담배 다시 피워서 뭐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그거를 뭐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두 번 다시 안 해 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 받고 또 계속 우리는 주제 받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네. 주제가. 그래서 시사 방송 때보다 훨씬 더 부담이 큽니다. 원래 시사 방송 같은 경우는 그 뉴스라든가 사건이 있으니까 팩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거 네. 보고서 내 생각을 정리하시면 토대로 되는데 하면 이거는 되는데 오래전에 묻혀있던 내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다시는 못하겠다라는 게 뭐냐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거.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1년 전만 해도 9 to 6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걸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저 말고도 이제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효율이 더 난다는 사람이 있고 더 안 난다는 사람도 있는데 효율이 난다는 사람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볼 일이 아니거든요. 출퇴근하는데 시간을 쏟느니 그냥 네가 온전하게 업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맡기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굳이 그 조직 안에서 그 안에 사내 정치라든가 그 안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끼리 부딪히는 게 매 회사 다닐 때마다 꼭 그런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있잖아요. 그 생각이 다 나더라고. 모조리 다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대면 비즈니스는 사실 누구나 다 힘들어요. 특히나 유학 이거 지난주에도 집에 가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학 컨설팅 같은 경우는 진짜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사람의 형편에 맞는 그 상담을 사실은 학교에 대한 상담 말고 성적 관리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집 주위에 막 이런 것까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오사춘기님이 뭐 그만큼 돈을 주니까 한다. 맞죠. 그래서 바로 이해가 갔죠. 뭐 그만큼 주면 저는 뭐 저기 집에 청소도 해주고 다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요즘은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쇼핑몰을 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을 그때 우리 이제 저희 회사가 수입사를 하고 있을 때 저도 이제 계속 큰 회사 안에 있다가 내가 다니던 회사는 이제 되게 작았지만 이제 프랑스의 자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대기업 나와서 은퇴하고 나서 자기 회사를 차렸을 때 얼마나 그 회사 안이 따뜻했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회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다 내가 모든 단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할 때 A부터 Z까지 내가 해본 거를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더 큰 회사에서 성장했을 때 사람을 이렇게 인력 관리를 하기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직원을 뽑는 것도 힘들지만
요즘에 B2B, B2C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로서 회사를 상대로 만난 사람이 있고 내가 회사로서 그냥 개인 고객을 만나는 일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에 그 들어와 있는 외국계 큰 화장품 회사 사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한국에서 B2C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소매를 한다는 게. 왜요? 그러니까 나는 편할 것 같은데요. 한국이 더 오히려 어렵대요. 훨씬. 아니 뭐 되게 우리나라 막 네트워크 같은 것도 되게 막 활성화되고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그 네트워크가 활성된 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건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어떤 후기를 올렸을 때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빨리 파급되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더 빨리 파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장품을 또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니까 내가 이걸 한 2주 발랐어. 부작용이 생겼어. 그러면 2주를 발랐어도 가지고 오면은 환불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악용한다는 거야. 근데 그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지. 2주만 바르고서는 환불해 주세요. 트러블 네. 생겼어요 하고 네. 이렇게 우리 제품을 근데 그게 그 반품하고. 당시에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비율이 월등해가지고 다른 나라 비교해서 도대체 한국은 왜 이러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런 그 화장품 쪽에서도 들었는데 나중에 호텔 쪽에서도 들은 거야.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그 특정 지금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 무슨 블랙 컨슈머 뭐 이런 블랙 건가 컨슈머 봐요. 이거를 네. 이제는 그 외국계 주재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장 애들도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지. 네이버의 이 카페가 문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 공유하는 정보들이 예를 들면 내가 좀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이면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이런 컴플레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내가 가진 컴플레인이 정당한 거라면은 저쪽에서 해주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호텔의 카페트는 넓게 보면 그냥 쫙 한 장 같지만 이게 조각조각으로 떼어낼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염된 부분만 떼고 새 걸 그냥 다시 갖다 붙이면 돼. 근데 이거를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은 뭘 콜라 같은 거를 엎질른 다음에 이거를 왜 안 치우고 내가 체크인 할 때까지 안 치우고 놔뒀냐. 여기에다 콜라를 쏟아붓고 커튼을 이렇게 뜯어내놔. 그러니까 커튼이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돼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5성급 호텔이었거든. 자기는 호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근데 그 고객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니네 내가 체크인했는데 이런 상태로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1박에 대한 요금을 낼 수 없어. 그래서 1박이라고 하면 뭐 30만 원, 40만 원 하니까 사실 그런데 그 돈 안 내고 날리겠다 이거잖아요. 그 돈을 안 내고 내가 1박 할 걸 2박 하고 룸을 업그레이드 한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어떠한 고객들이 체크인을 하게 되면 방의 상태를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원래 방이 이렇게 괜찮았었다. 그래서 나중에 컴플레인 했을 때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때는 블랙 컨슈머 리스트에 올라가게끔. 하고 오히려 배상도 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상도 물려야 되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때 그게 되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2C가 너무 힘들다. 내가 봤을 때는 아예 한번 그런 거 일부러 하다 걸리면 호텔에 새로 지어달라고 한번 걸어야 돼요. 새로. 그다음에 회사 이미지 실추된 거 명예훼손하고 해서 한 100억대 소속에 한번 휘말리는 뉴스가 나오면 다시는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오는 넘어가줘서 그래. 그냥 이렇게 조용히. 외국계 회사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열심히 일을 하고 책임감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를 운영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저처럼 A부터 Z까지 내가 다 알아야지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최근에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되게 뭐라 그러지? 칙릿. 그러니까 젊은 여자애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컨셉의 드라마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약간 뭐라 그래야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영화 시리즈예요. 근데 그거를 하도 막 이제 바이럴을 막 하니까 한번 틀어봤단 말이에요. 1편의 중간 정도 보다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꺼버리고 안 보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내가 저래서 당했구나 이런 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자꾸 누가 얼굴이 떠올라 저 사건 볼 때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프랑스 애들이 보였던 반응. 저거였구나. 막 이런 게 느껴지니까 어떤 그런 거 복합적인 게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저 조그만 여자가 뭘 알겠어. 일단 그랬던 거. 근데 겉으로는 또 되게 친절한 척을 하는 거지. 인종차별 없이. 근데 안으로는 인종차별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그 인종차별을 한다는 자신이 되게 뭐
스스로도 창피한 걸 알기 때문에 겉으로 안 하는 거거든. 오히려 이제 좀 배우지 못하고 막 사는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는 경향이 더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사실 이제 좀 배웠다는 애들은 몰래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쫙 느끼면서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쫙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비즈니스 카테고리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꼭 프랑스 애들한테만 느꼈던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내가 그 프랑스에서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암암리에 느꼈던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한 번은 막 전시회 가서 혼자 화장실 가서 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떤 원동력이 됐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몇 번 자랑을 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자회사 중에서 대한민국이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 회사에 있는 그 모든 제품에 대해서 프랑스에서도 못했던 것, 전 제품에 대한 판매를 우리나라에서 이마트가 도와줘서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완전히 이제 큰 소리 치고 다녔어요. 진짜 본사 들어가가지고 완전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녔거든요. 니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한국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냐. 8월에 한 달 통째로 놀고 12월에 한 달 통째로 놀고 니네 일 언제 할 건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까지 안 했었어도 옆에서 다 잘했다고 했을 텐데 굳이 본인이 설쳐가지고 내가 그거 봤지? 봤지? 나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일을 한국인처럼. 그래도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뭐 한국 사람끼리라 그래도 그러면 조금 본인이 얘기 안 해도 아 이거 참 마철 씨가 열심히 해서 잘 됐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나타나가지고 박수 쳐 나 때문에 회사에 이번 1등 했잖아 이러면은 좀 피곤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 되게 얄밉네. 아니 근데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니네 해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사유리 씨가 임신을 하고 나서 원래 사유리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한 번 사유리 씨를 개인적으로 영국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 한국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데 너무 익숙한 한국말이 들려서 딱 돌아보니까 사유리 씨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반가웠지만 저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이제 인사를 못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 사유리 씨 임신하고 나서 이게 와 진짜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러운 일이에요? 나는 궁금하냐면 이렇게 가정 이씨 갖는 게 아니라 아이만 이렇게 가지신 건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과 경제적인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사유리 씨 그래서 꽂혀가지고 사유리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딱 오프닝에 사유리 들어가시면 알 겁니다. 엄마야 하는 그게 그 사유리 씨가 약간 실크 재질의 짧은 반바지를 입고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있어. 엉덩이 춤을 추는 게. 이게 약간 너무 깜짝 사람을 놀래게 하는 그게 있는데 내가 그걸 딱 보니까 나도 옛날에 저렇게 까불고 다녔었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유리가 너무 나 같은 거예요. 옛날에 나. 근데 내가 회사를 하고 이제 한번 사람들한테 내가 원고였지만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내가 성격이 확 뒤집어진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푸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제가 새날에 들어왔을 때 초창기 때 애가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져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말을 해도 개미같이 말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는 내가 변했는지를 그렇게 못 깨달았지만 삼자가 봤을 때는 얘는 왜 멀쩡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러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요만큼 많이 좀 나아진 거는 있어요. 그 사람들 안 만나고 안 보고 생각을 안 하게 되면서. 야, 푸나님이 사람 만들었다. 이런 거죠. 예. 그때 B2B에 만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때 디지털 기기 쪽에 있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사실 어느 집단에나 있지만 진짜 뭐 가게 사장이고 업체 사장이라 하더라도 정말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 여자애 조그마한 여자애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던가 그리고 너무 어이없이 나를 피해자로 만들고 내가 원고로서 소송을 하게 되면서 겪는 막 엄청난 사실은 내가 원고인데 너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을 정도로 근데 그게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소송이. 결과적으로 꽤 오래 가네요. 그거. 민사죠, 민사. 민사였죠. 제가 5년 넘지 않았어요? 6천만 원을 손해 보고 500만 원의 해결을 보기로 했는데 그 500도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근데 웃기는 게 이게 자기네 법인을 변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시간 끌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의뢰한 로펌에다가 제 돈이 얼마가 들든 쫓아가 달라고 한 상태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야 압류를 멋있다. 해달라. 돈이 얼마가 들든. 왜냐면 그 예. 내가 받을 돈이 500밖에 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받았는데 소송비가 5억 나왔어. 그래서 이것도 사실 소송을 하겠다고 한 것도 내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점점 올라왔을 때에 아 이거 소송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아 사람들 만나서 지지고 볶고 나 이거 2번 다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공개 방송하고 그러니까 왜 마차님은 뭐 개인 유튜브 안 열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내가 하더라도 막 얼굴 내놓고 막 이런 거는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니 새날 지금 얼굴 내놓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 개인 유튜브에서 아니 뭐 차이가 있어? 뭐 그래도 같은데요? 개인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개인 채널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이리 씨 네. 맞을 것 같아요. 잠깐만.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해주세요. 날카로운 아니, 질문 잠깐만 아닌데. 내가 지금 좀 도너 점수가 왔어. 그런가 싶은데 네. 아니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이 언젠가 볼 것 같은 거예요. 그 저랑 지금 소송에 있었던 그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을 남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재밌는 거는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요즘 다시 이걸 떠들어 보면서 기억이 났는데 그 사람하고 일이 있었던 때가 2014년 정도였거든요. 2013년.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점을 보러 갔을 때 점쟁이가 나한테 그랬어. 이 사람 7년 있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는다 그랬던 거야. 근데 올해가 7년째야. 몇 달 안 남았잖아. 그럼 내년에 채널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나게 만들어도 상관없는 게 그분이 마차가 언젠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지. 맨날 마차 검색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지 그분이, 않아요. 내가 어. 사람들을 1대1로 만나 막 이렇게 부딪히는 게 싫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근데 그 어쨌든 점쟁이한테 7년 있으면 이 사람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잖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쳐보는 거지. 본인 부고로. 죽었나 안 죽었나.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디지털 기기 쪽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들 알 수 그 있는 정도 거예요. 분이신구나. 근데 그 사람이 사실 나한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건데 그 약점이라는 게 사실 그 개인 사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하고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그랬었으면 그때 바로 소송 걸어서 진짜 이렇게 날려버렸을 것 같아요. 야, 근데 내가 그걸 못했던 게 계속 마치- 생각이 날 때마다 돌아오는 마치 거예요. 그 이태원 클라스 그 드라마의 약간 IT 버전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요. 나 그 드라마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큰 음식점 사장하고 조그만 구멍가게랑 싸우거든요. 거기 시작되는데 지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큰 회사랑 작은 회사가 싸우는 느낌. 그럼 7년 넘어가니까 내년에 채널 하나 만들어요.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얼굴을 알리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뭐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푸나님 덕분에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사람들한테 알려져 버렸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만둔다고 해서 그 내가 그동안 출연했던 영상이 다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 인생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미 베린 몸 그냥 이쪽으로 가자. 아 유튜브 뭐 컨텐츠를 오픈하시려고요? 하기로. 아 정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원래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컨텐츠 만들려고 해요. 아니 누구한테 뭐 이렇게 공짜로 알려주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고 괜찮으시겠어요? 그러게요.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 나 유튜브는 공짜가 아니잖아. 날카롭습니다. 유튜브는 공짜가 아니에요. 광고 수익이 맞아. 있으니까. 그래 이거 괜찮네 이거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세상에서 꺼내준 것도 새날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정확하게 그래도- 이야기해요. 푸나님이라고. 그래도 다시 그런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면 막 다 돼 있으니까 와서 일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마차님 채널 연다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계속 오늘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프랑스 그 회사에서 지금 마차님 재계약하려고 한 연봉 3억 정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방송 듣고 마차의 뜻대로 하는 게 낫겠다. 마지막이라도 우리 마차가 원하는 대로 해줍시다. 그럼 실망 안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 앞에서 무너지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 다시 아내 제 개그맨 김일희 편입니다.
저는 이제 요번 주에 좀 사건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 핸드폰이 이게 이제 그 노트 9이거든요. 9인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진짜 한참 막 뭐 행사 준비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핸드폰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져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막 그래서 막 카톡이나 이런 것도 다 저기 그걸 컴퓨터로 보고 그래서 이제 ASR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수법인데. 수법이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핸드폰 고장 나가지고 네. 폰이 안 된다. 폰이 안 된다. 아, 진짜 안 됐어요. 그래갖고 갖고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무슨 문제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딱 갖고 갔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메인보드가 망가졌습니다. 핸드폰이? 이게 돌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망가진 거예요. 새 폰으로 그거 바꿔야죠. 그래서 예상 비용이 얼마였냐면 이제 39만 원. 메인보드 교체는 39만 원. 그래갖고 아 잠깐만요. 그러면 이럴 거면 제가 한번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해서 잠깐 이제 수도했어요. 갖고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 하나 뭐 좀 싼 걸로 그냥 저는 막 고가 이런 거 별로 이렇게 활용을 잘 안 하니까 막 알아보다가 비교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노트 9보다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뭐 카메라는 좀 더 좋은데 나머지적으로는 그러다가 아 그냥 다시 살려야겠다 하고 저기 정확하게는 뭐 다른 것도 뭐 고쳐가지고 한 42만 원에 소파 2탄인가요? 예? 소파 2탄. 소파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42만 원을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지금 다 어쨌든 다시 새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가 지금 핸드폰 그동안 오랫동안 썼는데 그 배터리를 갈아본 적은 있고 액정 갈아본 적은 있는데 메인보드 교체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망가졌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 화장실에 이제 목욕할 때 그거를 이제 그 욕실에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네. 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물이 조금씩 튀었던 것 같아. 근데 분명히 광고에는 노트 9 생활방수. 방수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믿었지. 믿고 근데 하고 그 이후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이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 컨슈머야.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핸드폰을 좀 소중히 해야겠다. 40 얼마 쓰고 났더니 새 거 샀을 때가 제가 80만 원에 산 건데 그래서 그거가 하나 이제 좀 핸드폰을 또 메인보드 가는 걸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느꼈고. 결국엔 120만 원짜리 폰이 됐네요. 그렇죠. 120만 원짜리 됐죠. 지금 축하합니다. 고퀄리티가 됐는데 어쨌든 바꿨더니 그러니까 잘 돼요? 네, 좋아요. 그리고 1년간 AS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했는데? AS.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샘슨. 해야죠. 그거는 딴 데서 못 하죠. 눈탱이 치진 않았겠네요. 그게 정확한. 근데 걔네는 정가도 눈탱이에요. 근데 진짜 오리지널 눈탱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기 최근에 이제 저기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가는데 제가 겨울에 입는 정장은 뭐 몇 벌이 있긴 있는데 내 체형에 지금 딱 맞고 행사할 때 그래도 좀 깔끔하게 딱 한 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벌로 거의 겨울 시즌 행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거의 특별한 거 없으면 같은데 두 번 들어갈 때 아닌 이상은 다 그것만 입고 가요. 근데 이번에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 행사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 행사를 딱 근데 내 차 탈 때는 괜찮아. 근데 그게 옷을 좀 수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도 좀 줄이고 통도 좀 줄여가지고 항상 좀 차 탈 때마다 좀 꽉 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SUV인데 조심조심 좀 하고 하다가 이제 올라올 때 행사 끝나고 딱 올라올 때 차를 타는데 이게 가랭이가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확 찢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옷 색깔이 무슨 색인데요? 그 약간 그 파란색하고 보라색하고 좀 섞여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속옷 색깔이 중요한데. 근데 그 속옷 색깔까지는 뭐 큰 관심들이 없으니까 네. 일단 찢어져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다음날 입고 가야 되잖아요. 다음날 행사 있으니까 그날은 행사는 했어요. 어쨌든 간에 다음날 해야 되니까 다음날 행사를 이제 하려다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막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거여서 일단 정장은 너무 얇아 보이고 날씨 춥다는데 야외 행사인데 안 되니까 청바지를 입는데 청바지가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안 맞아. 정장하고 안 맞아.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서 코트를 입어가지고 일단은 저기 청바지를 잘 안 보이게 이렇게 싹 가려서 위에는 이제 남방하고 나비넥타이 하고서 가서 딱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를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걱정들을 많이 하는 네. 소규모로 했지만 다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고 갖고 제가 최초로 거기서 얘기를 했죠. 어차피 내 복장도 좀 애매하고 하니까
그 방화복을 쓰고 하겠다, 입고 하겠다. 우리 좀 방화복. 왜냐면 좀 클린하게. 그리고 앵콜킴 모자 쓰고 샤워캡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그러고 그 입고 컨셉이 최초로. 괜찮은데요. 그리고 예. 요런 게 오히려 더 그 사람 이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도 있다. 유튜브 영상 찍으면. 그래서 그걸로 좀 사회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장을 사려고 이제 사야 되니까 이제 왜냐면 큰 행사가 하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옷을 3개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 중에 하나 고른다고. 왜냐면 방송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게. 갖고 이걸 살려면 이제 정장을 사러 가야 되니까 그 동대문에 여기 진짜 괜찮아요. 여기는 그 헬로우 APM이라고 있어요. 동대문에? 거기 동대문에. 거기도 소매상인데 거기 4층 가면은 뭐 신사복들 많이 팔아요. 근데 딱 그분은 진짜 동대문에 장사하게 안 생기는 분이 있어. 한 명이 있어. 앉아 있어요. 되게 모범생처럼 생겼어.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뭐 건들거림이 없어. 그냥 순수해요. 되게 가면. 갖고 가가지고 내가 이제 알아요. 그분 스토리도 좀 알고. 왜냐면 뭐냐면 원래 그 장모님이 하던 거였대요. 거기가 가게가. 거기 알바생이었어. 근데 그 사장님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애인데 자기 딸하고 결혼시킬 정도로 굉장히 그 일을 마음에 잘했겠죠.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딱 보면은 순수해 동대문에서 본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약간 머리랑 뭐 요란하게 하고 형님 뭐 찾아요 보여드릴게 뭐 이런 애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형님 소리를 많이 해? 거기는 그 사람은 그게 없어요. 오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약간 그 동대문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하면 이제 우리 정장이 내가 이렇게 해서 2개 사러 왔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알아봐요. 그 사람은 내 유튜브도 가끔 들어와서 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2벌을 딱 사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이 액수를 딱 얘기하면 깎지를 않아. 그냥 그냥 해요. 왜냐면 워낙에 내가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던 거보다 싸요. 진짜로. 정장 한 벌에 뭐 9만 원, 10만 원 이래요. 뭐 한 벌에? 한 벌에 위아래 세트로 겨울 건데도. 그러면 핸드폰 안 고쳤으면 정장 12벌 샀겠네. 안 고쳤으면 한 4벌 정도 가능했죠. 4벌 정도. 왜 얘기하시는 것도 열받게. 그래가지고 잊은 것 같아서. 그래서 2벌 사면 10,000원 또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딱 사가지고 밑에 이제 수선실에 수선 딱 맡기고. 근데 수선 아저씨가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걸려? 그러면 내가 청바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청바지를 사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또 4층에 올라갔어요. 남자 옷이 4층에 팔거든요. 근데 4층에 그 친구네 그 양복점을 가려면 어떤 아줌마가 운영하는 그 캐주얼 매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아줌마한테 내가 작년에도 재작년에 한 번 걸렸거든요. 여름 옷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샀는데 그 아줌마한테 사고 나서 내가 집에 와서 딱 보고 나니까 한 2배를 더 받은 거야. 모든 옷을. 근데 또 거기 4층에 딱 내리자마자 그 아줌마가 또 나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봐. 내가 눈탱이 쳤는데. 호구 왔는가? 그러니까 이것쯤이었어. 호구 왔는가? 그래. 뭐 찾아? 정장을 아까 샀고요. 뭐 청바지. 네. 얼마나 좋은 거 있어 아마. 그래서 봤는데 제가 그동안 청바지를 항상 그 뭐 모양 들어간 걸 잘 안 입었어요. 그냥 일반 청바지. 예. 청바지 색깔만 좀 여러 개 다르고 그냥 똑같은 거 입었는데 아줌마 딱 보더니 아주 저기 자켓 같은 데다 좀 받쳐 입기 좋은 거 좀 해달라 했더니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여줘요. 양벌을. 일단 처음에 항상 그 아줌마는 액수를 얘기 안 해. 항상 입어봐. 입어봐로 시작해. 입어봐. 딱 그런 거죠. 탔잖아요. 완전 근데 탔잖아. 입어봤어. 입어봤더니 잘 어울리네. 괜찮은 거야. 그래서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 거여서 이 빛 좋다고. 그래서 얼마 생각하고 왔냐. 그래서 한 2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APM이면 정가제를 할 텐데 그런 아니야. 질문을 거기 하다가- 저까지 아니에요. 2타만 정가제고 헬로우 APM이 아니에요. 그냥 2벌 해서 저는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왔다고. 그럼 아줌마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근데 얘기하지. 아줌마 아니야. 이거 한 벌에 15만 원에도 팔던 건데 이러는 거야. 시작가를 엄청 세게 불러 이 아줌마는. 남들처럼 뭐 어설프게 안 불러요. 내가 생각하는 걸 훨씬 뛰어넘게 불러. 청바지 가격 무슨 명품 팔듯이 청바지를 15만 원까지는 안 아니, 되고 저는 리바이스 정품도 네. 그 정도 맞아. 하지 않아요? 내렸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에 2개 사러 왔다 했더니 아줌마
그러더니 두 벌 사러 왔다고 그러더니 돈 얘기는 마무리 앉은 상태에서 또 다른 옷을 갖고 와요. 이것도 입어보라는 거야. 입어봤더니 그것도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더니 이거 2개 해가지고 원래 이게 하나에 8만 원씩 팔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더니 봉다리 싸더라고. 근데 전에도 왔었으니까 내가 7만 원씩 해서 2개 줄게. 갖고 14만 원에 2벌을 그래서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아줌마한테 그래서 그래도 디자인이 그래도 좀 다르니까 그래서 야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갖고 계산하고 계산했어요. 나왔어. 갖고 나와갖고 이제 근데 뭔가 그 양복 살 때는 쇼핑이 끝나면 행복감이 있어요. 자 내가 쇼핑 잘했다. 너무 행복해 이게 있는데 그 아줌마랑만 뭐 사고 나면 뭔가 뭐 다음에 뭔가 머리가 아픈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뭘 또 찾았어. 내가 찾았어. 왜냐하면 이 청바지를 추적하기가 좋은 게 뭐였냐면 특징이 있으면 찾기 지퍼가 특징이 있어요. 지퍼가 특징이 있는 거라서 이거 똑같다. 너무 똑같은 거야. 이 디자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딱 봤어. 35,000원에 쿠팡에서 팔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아줌마가 일관성은 있네. 딱 2배씩.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만 더 받았었어도 내가 그러는데 2배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만회해야 될까? 뭔가 뭐냐면 돈을 더 준 거보다도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화가 기분이 나죠. 너무 들어온 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그거 근데 또 애매하죠. 그 사람들도 그거 그냥 또 애매해요. 몇만 원 어차피 이것저것 수고비 빼고 하면 몇만 원. 그래서 내가 한 복수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똑같은 청바지를 5벌을 깔별로 사고 저기 다른 걸 또 샀어요. 그 복수요? 그래서 뭐냐면은 평균 가격을 낮추는 그렇지. 거지. 그 평균 단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바가지 쓴 거랑 내가 왜냐면 옷은 마음에 들었거든. 그래서 무슨 주식할 때 물타기 하는 거. 물타기 청바지 물타기 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7만 원짜리를 제가 4만 원까지 낮췄어요. 이게 7벌 사니까 평균 단가가 이제 4만 원을 뚝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아줌마 덕분에 내가 하여튼 청바지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당근마켓에 5만 원에 올려. 네. 이거 오래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아줌마도 여름 옷도 샀던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내가 좀 다른 옷들보다 동대문에서 샀던 다른 옷들보다 좀 소중히 여기는 게 바가지를 썼기 때문에 다른 애들처럼 함부로 대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보다 2배가 더 비싼 옷이야. 그래갖고 내가 가만히 느끼는 게 뭐였냐면 나도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나는 동대문에서 청바지를 진짜 너무 오랜만에 사본 거예요. 갖고 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대문을 안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좋게 해준 아저씨가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거기가 아저씨를 어디지? 용산 전자상가는 아예 그냥 짜증나서 안 간대요 사람들이. 맞아. 그러니까 이 흥정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그 양복하시는 분하고는 뭐 깎고 그거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한 발에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 내고 바로 사요. 왜냐 그 사람도 그냥 정확한 자기가 받을 가격을 얘기하고 나도 그거를 내고를 안 해요. 그냥 주고 사고 끝인데 그 아줌마는 처음부터 너무 무리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동대문이 내가 갔을 때 그날 사람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 날 밤에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진짜 몇 명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코로나 그러니까, 때문에 더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도 있었지만 수선실에 갔었어도 저밖에 없었고 예전에는 가면 막 몇 사람 기다리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가자마자 이제 아저씨도 내 것만 이제 그러니까 자꾸 아저씨도 여기저기 수선하라고 그러더라고. 자꾸 뭔가 손님이 없으니까 나는 처음이야. 옷 있잖아요. 저 자켓에서 소매를 줄이는 것까지는 있었는데 이 길이 있잖아요 밑에 이 길이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이거 밑에가 이거 어렵지 않아? 아유 내가 어렵지 뭐 손님이 어렵나? 그러면서 괜찮아 맡기고 가 그러는 거에서 이게 훨씬 낫다는 거여서 해봤어. 해서 맡겨봤어요. 아저씨 말대로 해봤어. 조금 이상하다고 내가 봤을 때. 이리 씨가 귀가 얇구만. 좀 이상해. 그래서 이게 나는 왜냐면 이분들이 나보다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분들도 수선 아저씨도 나보다는 옷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아저씨 말대로 그 단을 조금 낮춘 게 제가 이제 집에 70만 원 주고 맞춘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면 그거는 이 떨어지는 라인이
보세보다는 조금 더 짧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맞춤 보세 기준을 말이 맞긴 맞아. 근데 이미 나온 거를 자르는 거는 조금 애매한 거야. 그걸 왜냐면 허리 라인부터 이 조절 들어가는 게 다 달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를 내가 보면서 아 이제 저기는 이제 다시는 내가 두 번 다시 경험하면 안 되겠다. 맞아. 아니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우리 애청자들 중에도 용산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대문 이렇게 그 도매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메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그 상가나 시장을 가기 싫게끔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네 맞아요. 전체 이미지가. 상인들까지 다 욕을 먹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왜냐면은 거기서 힘들고. 가게세도 내고 그분들도 밤에 막 고생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도 뭐 인터넷하고 똑같이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나도 옷도 입어보고 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돈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은 그냥 뭐 나는 내가 그랬잖아요. 다시 나는 한번 옷을 사면 그냥 몰아서 확 사버려요. 그리고 한동안 안 사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자꾸 사는 거야. 청바지를 물타기 해가지고 7만 원짜리를 제가 물타기로 지금 평균 단가 4만 원까지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까진 맛 때문에 지금 저기 온라인에서 똑같은 옷만 지금 색깔별로 아마 제가 앞으로 청바지 입고 오는 게 거의 다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동대문에서 좀 꽤 오래 일을 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장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입소문이 잘못 나버리면 장사 접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속인다거나 손님한테 눈탱이를 친다거나 이거 잘 못해요. 근데 그건 도매 시장은 그런 그러니까 거 도매 시장이든 소매 시장이든 거기에서 한번 찍혀버리면 그러니까 주변 그러니까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도 소문이 안 좋게 나버리면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래처하고도 굉장히 지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이제 그거거든요. 동대문의 이제 장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옷을 사는 걸 꺼리는 거는 그 색깔 느낌을 제대로 못 보는 거랑 그다음에 입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거 입었다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또 반송하고 이거 받고 되게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 났을 때 가가지고 쇼핑해가지고 딱 사서 입어보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제가 이제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내가 사이즈 맞는 걸로 계속 인터넷에서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장은 거기 계속 살 건데. 근데 진짜 어떤 사람한테 눈탱이를 치냐면 네. 그러니까 딱 오면 보입니다. 그 아줌마 걸리고? 그게 그러니까 호구 왔는가? 이거 된 거야? 들어오면 그러니까 자네 옷차림을 왔는가? 보면 네. 저 사람은 옷을 보는 눈썰미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옷을 입은 그 상태를 보면 딱 와요. 그래서 그 정말 눈탱이를 잘 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다시 안 볼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최대한 하시는. 눈탱이를 치고 근데 기억력이 좋아. 나를 기억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옷을 자주 사는 사람이고 옷에 대해서 잘 안다 싶은 사람은 정말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그거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조금 비싼 것 같긴 했어. 근데 밤에 이렇게 일하는데 나를 자꾸 또 뭐 얘기를 했잖아. 이 아줌마가 막 뭐 이렇게 어쩌고 얘기도 하고 뭐 하고 옷도 입어보고 했어. 근데 거기서 내가 딱 자르고 가기가 좀 그런 거야. 거기 기분이. 마음이 또 약해. 약해진 거. 그래서 그냥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대신에 이제 뭐 다음에 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안 사고 끝이지. 그리고 대신에 나는 이제 거기 있잖아요. 그 4층에 양복점 진짜 괜찮아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그 물어보세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여기 옛날 사장님하고 결혼하신 분이세요? 물어봐요. 사장님 딸하고 결혼했냐 물어봐요. 그러면 유명해? 되게 착하게 생긴 얼굴이 있어. 착하게 생긴 그분은 정말 내가 그분만 있으면 전 동대문에 진짜 자주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어떤 상인들이 아무리 그 친절하게 뭐 입어보라 뭘 친절하게 서비스를 베풀어도 마법의 멘트가 있잖아요. 네. 보고 올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아줌마를 안 만나봐서 그래. 끝났어요. 이 아줌마는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 때 만약 이 아줌마 갔잖아요. 벌써 통일됐습니다. 벌써 김정은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누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 GDP 5만 불 가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누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정도의 무서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맞아요. 이분 저기 트럼프 대변인으로 했었으면 트럼프 이번에 이겼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GDP 얼마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요? 저는 한 어디까지 보고 오셨어요? 저는 저기 10년 안에 한 5만 불까지 생각하고 왔는데요.
이거 안 돼. 이거 나는 4만까지만 이게 된단 말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그 아줌마 덕분에 내가 좀 많은 거를 다시 한번 이게 너무 같은 가게 같은 층에 같은 공간에 너무 다르게 장사하시는 두 분을 딱 보면서 이제 저 아줌마는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지갑을 주웠어요.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거 찾았어요. 진짜? 내 지갑은. 어. 내 지갑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집 빌라 앞에 우리는 주차를 다 주차 자리에다가 빌라들이니까 자기네 빌라 앞에다가 이제 물통을 놔요. 내 자리를 주차 차로 뺐을 때는 물통을 놓고 또 주차할 때도 물통을 치우고 차를 대는 건데 내가 그때 대리 아저씨를 불렀을 때 물통을 빼줘야 되니까 물통을 빼러 나갔다가 걷다 떨어뜨렸나 봐 지갑 밑에다가. 그래서 모르는 거야. 내가 어느 날 이제 차 끌고 나가려고 지갑 잊어버린 줄 알고 큰일 났다 하면서 한 2, 3일 지났을 때예요. 주민등록증도 다 새로 신청하고 그럴 때였어. 그래서 차를 딱 빼갖고 이제 물통 놓으려고 하는데 지갑이 딱 있는 거야. 내 지갑이.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 차 밑에 깔려 있었던 거야. 차 밑에. 아무도 안 건드려간 거야. 물통 맨날 넣었던 자리인데. 대박. 그래서 내 지갑을 찾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게 가는데 동네에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버스 앞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하얀색 구찌 지갑이에요. 그걸 내가 보이니까 그냥 딱 주웠어. 딱 집었어요. 근데 날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 또 이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더 애매하더라고 그게. 맞아. 아니 이걸 내가 지금 나는 이거 지금 경찰서로 누가 훔쳐갈 갖고 것도 가길래 아닌데. 갖다 주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저 자식 이신 거잖아. 이거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물 확인하기도 겁나더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계속 나는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제 경찰서에 갖고 가다가 한번 열어봤어. 궁금하긴 하더라고. 근데 다행히 신이 저를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없어? 현금이 없어. 거의 없어. 여자분 보니까 이제 보니까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다 있더라고. 여자분이었고 하여튼 그런 분이었는데 경찰서에 이제 갖다 주는데 귀찮아요. 그게 요즘에 접수증도 써야 되고 막 가서 막 나는 가면 제가 지금 지갑을 주웠는데요. 저기 이거 좀 찾아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줄 알았어. 무덤덤함 있죠. 그 무덤덤함을 내가 이걸 다시 찾아줘야 되네 앞으로 이 귀찮음을 내가 이거 일부러 내가 이거 주인 찾아주겠다고 바쁜 시간 돌아갖고 와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이걸 맡겨가지고 이거 적는데 좋은 일하 그냥 그런 말 한마디가 없다니까요. 쓰세요. 그리고 딱 일만 얘기해. 자 이거 만약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가져가실 거예요? 물어봐.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민증 같은 거 있는 경우는 보통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가져간다고 체크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렇게 찾아주면 저기 이분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한번 오나요? 했더니 그런 거 없을 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다음에 만약에 또 떨어진다면 내 앞에 떨어진다면 내가 이걸 또 주워줘서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될까? 아니 그냥 유튜브를 찍어. 그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우체통에 넣어요. 우체통?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우체통이 주웠을 때 나의 그 잠깐의 모습은 사람을 바라보는 훔치는 거야 돈을. 그래.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의식하는 것도 피곤해. 남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정류장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안 줍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왜 했더니 이게 그때 특히나 카메라를 딱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정류장에 왔는데 이게 만약에 누가 몰래 카메라로 찍어줬으면 너무 감사하지 이거를. 와 김일희 씨 대단합니다 하면서 와 이거를 이겨내셨습니다 유혹을. 그랬으려면 돈이 있었겠구나 가운데. 돈이 없진 않았겠지. 그래서 거기가 왜 안 줬나 했더니 너무 횡단보도 앞이야. 모두가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지갑이 아직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낯선 데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 그래서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경험도 당분간은 그냥 차라리 눈에 띄면 고민되니까 떨어진 지갑 줍는 것도 좀 당분간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 또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다시 또 이 코로나가 이렇게 또 시작되면서 이제 끝났나 이제 이제는 점점 사그라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게 터미네이터처럼 부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한 번은 그냥 군대 얘기 많이 나왔잖아. 한 번 모르고는 갔다 오는데 알고는 정말 가기 싫은 것처럼 이 코로나도 한 번 경험했더니
또 이거 하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이제 아는 거 때문에 더 받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어쨌든 그래도 잘 이겨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겨내야 또 코로나 없는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좀 우리 나라에서 하자고 하는 협조에 좀 잘 응해 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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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